네, 안녕하세요. 예, 그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리트 아트는 1968년 파리 혁명에서 정치적 구호를 거리의 벽에 휘갈겨 쓰거나 직접 제작한 선동 포스터를 붙이는 것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971년 예, 좀 솔직히 재미없죠, 이런 이야기, 그죠? 예, 좀 자연스럽게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예. 스트리트 아트라는 말 자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원래 아트는 거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우죠. 인간이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동굴의 벽이나 남아있지 않은 그림들 같은 경우에도 지워졌겠죠. 갤러리 안에 그려진 그림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거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이후로 갤러리나 아니면 살롱 그런 쪽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림들이 대중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향으로 스트리트 아트라는 것이 대략 이런저런 정치적인 구호나 선동 포스터들 그런 걸로 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SUP라고 하는 단체, 작가 그룹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스트리트 아티스트, 그래피티 라이터,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그래피티 라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피티 라이터, 그리고 화가, 그 다음에 사진 작가, 영상 미디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리고 DJ도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다 모이면 한 20분 가까이 됩니다. 예, 게스트 아티스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20분 가까이 돼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면요. 회의 날짜 잡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려요. 예, 결국 회의하면 거의 하루 꼬박 회의를 해야 되고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의문들이 생기죠.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건 부가연동의 건물 전체에 저희 SUP 작가가 작업을 한 것인데요. 도대체 왜? 물론 이건 지금 철거가 돼서 이주한 빈 건물이에요. 실제 있는 건물에다 저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거리에서 도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분이에요. SUP 작가분이고 섭통령이라고 SUP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시는 정크하우스라는 작가분입니다. 도대체 왜 거리에서 저렇게 뭘 보고 저렇게 놀란 걸까? 정답은 14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공미술과 스트리트 아트의 차이점.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공공미술도 분명히 길거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진행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스트리트 아트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거리에 진행이 되는 작업이겠죠.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면서 SUP의 작업들,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적 자금으로부터의 독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는 나라나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들여서 가로수 혹은 가로등, 횡단보도, 심지어 과속방지턱까지 다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물론 네, 민간 자본이나 아니면 공적 자금을 꺼려 하진 않아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저희한테 돈을 주시고 저희 해라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지양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본이 들어오면 저희의 실험 정신이나 저희의 작업 방향이 좀 이렇게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싶어요. 예. 이곳은 부가연동인데요. 그러니까 SUP가 제일 처음
작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대략 재개발이 진행이 된 지 한 1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완전히 철거가 다 진행이 된 상태고, 저희가 처음에 이 지역에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재개발의 전 과정을 다 한 지역 안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가재 도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가 하면, 진행이 한참 돼서 저렇게 폐허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아예 싹 밀어버려서 넓은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처음에 작년 11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작가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그때는 SUP라는 이름도 갖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 장소를 제일 처음 선택한 이유는 이 장소가 가장 그 작가들의 작업실과 가까워서 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작가의 작업은 재개발 현장을 철수하고 철거해서 부시고 새로 짓는 그 과정이 자기한테는 유물을 발굴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유물을 캐내는 유물 발굴 현장 같은 그런 작업의 분위기를 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사람의 크기와 작품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작업이죠. 저 작업에 들어간 페인트 비용, 기타 운영비는 다 작가 자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하나 투입되지 않은 거죠.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셨던 부가연동의 다른 지역이에요. 좀 전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많이 진행된, 여기는 한참 이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인 김시훈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현재 그 부가연동에 저희 SUP의 작업이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가 진행이 돼서 작품은 아예 남아있지 않아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작업은 생활 밀착형 작업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생활 밀착형 작업이지, 사실은 길거리,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다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저희의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한남대교를 가기 전에 육교 있는 곳입니다. 그 당국대학교 예전에 있었던 자리, 그쪽 근처예요. 저 작품은 집에서 작가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붙이는 작업을 한, 페이스트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예. 이 작업을 한 작가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따가 한번 인사도 나누세요. 여기는 이태원인데요. 이태원의 보광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보이시는 것처럼 쇠사슬, 체인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리는 작가인데, 일종의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면 집에 금줄을 걸죠. 예전에 금줄을 걸었죠. 예, 금줄을 걸어서 나쁜 잡귀나 악령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 같은 효과를 집에 주어서 버려진 집인데, 지금 굉장히 기구한 사연으로 빈집이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의 사연들을 약간 좀 다독여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작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의 현실적인 작업이겠죠. 이 주변에는 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작가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작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림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혹은 간식거리를 주고 가셨다고도 해요. 실험 정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자본으로, 저희 자금으로 저희 작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만약 투입이 된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눈높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작업을 하면서 대중이라는 실체를 파악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이 누굴까? 도대체 어떤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분명히 공공미술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거의 다른 어떤 채널이나 창구를 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 같아 보이세요? 이 장소가 혹시 아시는 분? 남자분들은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분명히 굉장히 고층 아파트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군부대입니다. 근데 군부대가 있다가 서울이에요. 서울에 군부대가 있다가 군부대가 철수하고 이전하고 남은 장소에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한 것이, 물론 여기는 주민들의 반응이나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는 없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 군부대가 철수하고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러던, 근데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인 거죠. 이 작가의 작품은 더 이상 기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과 같은 그런 의미의 작업이에요. 저기 보이시는 저 양복은 실제로 작가가 그 회사를 다닐 때, 지금은 퇴사를 하고 회사를 다닐 때 입었던 양복입니다. 근데 저 작업을 하고 나서 저 양복은 등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 못 입게 됐어요. 집에 가면서 이렇게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 나는 그런. 예. 여기도 같은 군부대가 철수하고 남은 이전 지역입니다. 의미가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해서 꺼린다, 경계한다 이 경계가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 그리고 이쪽과 저쪽의 경계,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생기는 경계.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이것은 문을 닫았을 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지 않고 닫혀있고 갇혀있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는 이런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재가 독특해요. 소재가 한지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작업한 작가는 미국 작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적인 소재를 찾다가 한지라는 재료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발적인 움직임, 뭐 당연하겠죠. 저희가 뭐 누구의 그 사주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저희대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작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작업을 그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느냐, 혹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 어떤 담론을 나누느냐에 대한 것들이겠죠. 여기는 을지로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을지로는 그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백화점과 온갖 상가들이 밀집한 서울의 중심지예요. 사실 을지로는 조금만 지나면 철공소와 그 공구들이 있는, 상가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대로변을 하나 건너뛰면 이런 장소가 나옵니다. 버려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작가 3명이 이 버려진 건물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같이 협동 작업을 한, 저쪽에 보이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캐릭터는 제 티셔츠의 캐릭터와 똑같죠. 미친 듯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정말 똑같습니다. 그 외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친구의 작품이에요. 을지로, 마찬가지로 을지로의 골목입니다. 이 작업은 이 작가가 미디어 영상 브이제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상 작업이 골목에 커다랗게 확대 투사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비칠 수 있느냐, RGB 모니터를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목 전체에 자신의 RGB 도트를 프린트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왜 거리에서 그러고 있을까라는 질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릿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생활 속의 공간이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자체도 사람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작가마다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여자분이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자세히 보면 수염이 있습니다. 남자 작가분이에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스토리를 지역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스토리가 항상 벽에 녹아나 들어가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스는 자주 하기 뭐 등등의 작업이에요. 키스를 자주 해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 이 작가의 작업은 디지털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을 그대로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작업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날로그로 장소에 옮길 수 있을까들을 생각을 하고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긴 을지로인데요. 이 장소가 그 김기덕 감독님이 피에타를 찍으셨던 그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저 작가가 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동네 분들이, 철공소 분들이 오셔서 영화 찍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예, 굉장히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들인데요. 돈을 얼마를 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진짜로 난감해요. 이거 뭐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되게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여기는 이태원입니다. 제일기획 있는 사거리에 한복판에 있는 옆에 있는 빌딩이에요. 빌딩 전체를 건물주하고 처음에 사전에 상의를 해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건물 통째로 다 페인팅을 했던 그런 작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응은 가장 뜨거웠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가장 많고 게다가 그 인구들이 대부분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던 그런 곳의 작업입니다. 이제 철자가 틀려서 이태원이 아니에요. 이태원이에요. This is my painting, and I chose this location because there's a farm down the street. And it's not just any farm, it's like a little community garden that was made from a demolished redevelopment zone. It's kind of a special spot. Supposedly, I've heard from the district is only going to last till 2017. So I guess this is the painting's death day. That's nice. To have a death day for your work. It's not really nice to have a death day for the neighborhood.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제이미 브루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서준석이라고 하는 영상 미디어 작가의 촬영입니다. 근데 그 되게 훈훈한 장면 중간중간에 보이죠. 그 동네 주민들하고 그 제이미하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실제 촬영을 구경했던 작가들의 주변 그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이 전혀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 같다는.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진짜 아트는 살아있는 거리에서라고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는 그 길거리가 좀 먼저 나왔네요. 저희가 작업을 하는 길거리가 저희의 의도가 어딘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꾸미려고 한다는 건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보이고 보기 싫어 보인다는 바탕에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 작업이 그리고 그 지역의 색깔이 저희 작업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작가가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지에 더 메시지를 두고 싶고 그런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다양하게 전달이 될 때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잠깐 공개됐던 정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섭통령이 왜 놀랐는지 이제 답이 나오죠. 저 개가 침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개라 그래요. 그 사진 작가의 작품을 촬영하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작가는 항상 저렇게 땅바닥에 눕거나 엎드리거나 담장을 타거나 해서 작품을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각도를 자기가 찾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작가는 화상풍 예방주사도 맞았어요. 이상 서울 어반 아트 프로젝트의 작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